저와 함께 한국 유학을 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이지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특별할 것 없다고 반응하지만 저희에게는 분명 특별한 경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왜 제이슨이 최 씨인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이슨은 최 씨가 아닙니다. 제 본명은 제이슨 팍이지만 최 씨는 제가 유튜브 활동을 위해 설정한 가명입니다. 제 진짜 성은 팍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기에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매우 좋아하며 마치 완전한 천국처럼 생각하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거리가 깨끗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어 천국과 같은 면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평생 살아왔던 저희에게는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불편한 점들도 존재합니다. 제 친구들이 특히 적응하지 못했던 것들 중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공공장소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는 곳이 있는 반면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매우 잘 지키면서도 이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 보입니다. 마치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저절로 지켜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지하철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명문화된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떠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만원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완전한 침묵만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정말이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고요함은 저희 할머니 댁보다 더 조용할 정도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서는 토스터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지하철에서 혹시라도 실수로 말하는 순간 모두가 당신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조용해야 할 곳과 말해도 되는 곳이 정해지는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명시적인 규칙을 몰라도 어디서 조용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 역시 한국에 오래 머물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보고 눈치로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미국인들은 가끔 완전히 침묵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떠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말로 찾아보면 이를 눈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치를 비롯한 문화적 규범을 모두 이해하게 되면 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좋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들은 그 책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음주운전을 합니다. 사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음주운전을 정말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음주운전 문화는 그냥 다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리운전이라는 직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운전을 하지 않거나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흔히 있는 손님방, 게스트룸에서 잠을 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주택에는 손님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인들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한국처럼 쉽게 운전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만연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완전히 몰락하지만 미국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했다고 해도 크게 몰락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무책임함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미국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정말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모두 지키고 살아가려 한다면 한국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변화하는 것들 중에는 신체적인 변화도 많습니다. 만약 유학생에게 오래된 피부병 같은 것이 있다면 한국에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는 등에 여드름이 매우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수돗물이 좋아서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국 수돗물이 매우 좋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피부 건강에도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한국 분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피부 문제 때문에 샤워기에 필터를 달거나 심지어 2리터짜리 생수병을 사서 세수할 때마다 그 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얼굴을 자주 씻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샤워기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니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런 사소한 신기함은 한국에 와서 일주일만 있어도 다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신기하다고 얘기하며 감탄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오히려 조금 지루합니다. 저는 한국의 더 대단한 점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들이 정말로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신호등 옆을 보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바닥 조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기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은 이것을 보면 완전히 열광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이 약간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땅은 좁지만 너무 오버 테크놀로지가 적용되다 보니 모든 기술이 도시에 압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미래적인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에 와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미래적인 사이버펑크 미학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이 신호등을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신호등 옆바닥에 이런 색이 바뀌는 조명을 설치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찾아보면 이것이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어릴 때 빨간색에 무서움을 느껴 피하려고 반응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초록색을 보면 덜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피 같은 것을 보면 무서워하는 반면 초록색 야채 같은 것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빨간색과 초록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는 이러한 반응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신호등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바닥에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보세요.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총기를 만지다가 사고가 나고 학교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도 일어나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정말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출산율은 너무 낮습니다. 사람들은 이 출산율 저하의 이유가 남녀 갈등이나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맞겠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한국인들은 일단 뭔가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듯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많아지면 결국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할 시간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세요. 아이를 한 명이 10명씩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도 끝냈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미래의 자녀의 인생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를 완전히 부자인 상태로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완전히 유명해진 한국에서 넘어온 이론인데 바로 수저 계급론, 스푼 클래스 티어리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숟가락으로 비유해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인생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부자가 인생을 쉽게 살고 있으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그 사람을 추종하고 좋아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부자가 인생을 쉽게 살고 있으면 한국인들은 그 사람을 무작정 추종하기보다는 그 사람처럼 스스로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 부자에게서 배울 점들을 찾아 배우려고 합니다. 부자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면 그 아이들을 부자로 키워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넘치는 생각입니까? 물론 저는 출산율이 낮은 것을 지지하거나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제1세계라고 불리는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인간성, humanity입니다. 정확한 한국어 단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영상 초반에서 말했듯이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이 높은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자기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책임감이 높고 똑똑한 국가인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사실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그렇지, 만약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만 놓고 본다면 출산율이 엄청 낮을 것입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보면 아직도 아이를 매우 많이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결국 하나의 세상을 탄생시키는 행위입니다. 한국인들의 책임감은 바로 이런 출산 문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면 무엇이 변하는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출산율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책임감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1년만 유학하고 돌아가면 진짜로 바뀌는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미국인들이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친구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이들을 아무 때나 낳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무조건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출산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영상들에서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한국인 시청자분들은 제가 따로 부탁드리지 않아도 좋아요를 정말 잘 눌러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으로 다시 한번 좋아요 버튼을 요청드려 볼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책임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